캐노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CanDBC 파일 그리고 벡터라는 회사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CanDBC 파일은 어떤 파일 타입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PPT 파일, 엑셀 파일 그런 것처럼 어떤 파일의 한 종류입니다. 캐노에서는 이 DBC 파일을 임포트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거의 필수적으로 CanDBC 파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캐노를 사용하려면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캐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업계에서 일을 한다면 이 DBC 파일이라는 이름을 아마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파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벡터는 어떤 회사의 이름인데 바로 이 DBC 파일을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캐노라는 툴을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벡터라는 회사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캔 통신의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 현대차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완성차 업체는 이제 자동차를 개발할 때 어떤 제어기들이 참여해서 캔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메시지의 아이디가 뭔지 그 메시지의 이름은 뭔지 그 메시지를 언제 전송하는지 그 메시지의 데이터 길이가 몇 바이트인지 그 메시지에 어떤 시그널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시그널들의 속성값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자료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작성한 자료인데 지금 예시를 보면 캔 네트워크에 4개의 제어기가 참여를 하고 있고 각 제어기들은 1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정보를 이제 실제 이 제어기를 만드는 회사 혹은 이 제어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이 정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캔 통신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BMS를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이제 이 테이블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BMS 컨트롤러는 ID가 0x444인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그거를 10mm마다 보내야 되고 그 안에는 배터리 전압, 용량, 전류값을 담아서 보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표를 보고 알게 되고 그래서 이 표를 바탕으로 실제 캔 통신 기능을 구현을 한 다음에 진짜 이제 우리 제어기가 10mm마다 0x444라는 이제 아이디의 메시지를 보내는지 그 메시지에 배터리 전압 용량 전류값을 제대로 담아서 보내는지 그거를 기능을 구현하고 검증을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테이블, 이 자료를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혹은 K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작성을 해서 부품사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정보는 지금 제가 예시로 작성을 한 것처럼 이렇게 PPT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엑셀 파일에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뭐 워드 파일에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파일이 아니라 그냥 이메일로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정보들은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것까지 어떤 표준으로 정의가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하려는 이야기로 돌아와서 CanDBC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벡터라는 회사에서 CanDB++ 에디터라는 툴을 만들었는데 앞에서 설명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이제 이 툴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의 내용을 작성을 하고 그 내용을 저장을 하면 그 파일의 확장자가 .dbc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DBC 파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고로 이 DBC 파일에는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외에도 캔 통신과 관련된 이런저런 정보가 들어가는데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캔 프로토콜의 종류, 그러니까 캔 FD인지 하이스피드 캔인지 로우스피드 캔인지 그리고 도레이시 얼마인지 샘플링 포인트가 얼마인지 그리고 UDS 진단 통신을 사용을 하는지 XCP 프로토콜이 적용이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보들도 함께 DBC 파일에 작성이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 벡터라는 회사는 캐노 그리고 CanDBC 파일을 만든 회사이기도 하지만은 이 두 가지 툴 외에도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온갖 툴들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데 굉장히 유명하고 자동차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툴들이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적어본 게 이제 캐나페가 있고 아삽 에디터 그리고 오토사랑 관련된 툴 이름이 이제 마이크로사 그리고 진단통신과 관련된 UDS 진단통신과 관련된 툴이 캔델라 스튜디오 그리고 뭐 부트로더 이런 각종 툴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툴들을 워낙 많은 자동차 회사에서 널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벡터에서 만든 이런 툴들이 이 DBC 파일과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오토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DBC 파일을 이 툴에 임포트를 하면은 DBC 파일에 작성된 여러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그 오토사 스펙에 맞게 캔 통신 기능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코드를 자동으로 구현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DBC 파일을 연동해서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툴들을 사용을 한다면은 캔 DBC 파일이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봤던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어떤 회사에서는 DBC 파일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엑셀에 작성을 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런 정보를 엑셀 파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캐노를 비롯해서 이런 툴들을 사용을 하려면은 캔 DBC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엑셀 파일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DBC를 다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다시 이런 툴들에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툴들을 사용하려면 DBC 파일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툴들을 워낙 많은 회사에서 널리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동차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비롯해서 그런 캔 통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엑셀이나 PPT 등에 적는 게 아니라 그냥 DBC 파일로 작성을 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가 됩니다. 그래서 캔 통신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DBC에 적는 것이 국제 표준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편리하기도 하고 워낙 많이들 쓰니까 업계의 표준처럼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국룰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워낙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벡터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만든 툴조차도 이런 DBC 파일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명한 툴이 매틀랩 시뮬링크라는 게 있고,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에서 오토사 관련된 툴을 만든 게 있는데 그 이름이 모빌진입니다. 이 모빌진도 아까 이 벡터에서 만든 오토사 툴과 마찬가지로 DBC 파일을 여기 임포트를 하면은 캔 통신 기능을 구현해서 소프트웨어 코드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자동차 업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툴들이 캔 DBC 파일 임포트를 지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나타내려는 정보는 모두 같거나 비슷한 내용인데 이 서로 다른 툴들을 사용할 때마다 그 툴들에 맞게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워낙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워낙 많은 자동차 업계 툴들이 DBC 파일 임포트 하는 기능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이렇게 교육할 때나 제가 하는 얘기고, 현업에서 얘기할 때는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라는 용어 자체를 거의 안 쓰고 거의 캔 DBC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그 내용이 DBC 파일이 아니라 엑셀이나 PPT에 작성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캔 DB라고 부를 정도로, 그 정도로 캔 DBC 파일이 워낙 일반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DBC 파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노에서 DBC를 임포트하면 뭐가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캐노를 사용하면 이렇게 현재 버스에 전송되고 있는 메시지를 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캔 메시지는 이렇게 아이디랑 데이터 값만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이 메시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아이디가 444면은 여기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보니까 아이디가 444면 이게 메시지가 BMS 메시지구나. 그리고 이 메시지 안에는 이런 시그널들이 담겨 있구나. 그리고 시그널의 속성 값이 적혀 있으니까 여기 이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거를 파싱을 해가지고 전압은 얼마고 전류는 얼마고 용량은 얼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굉장히 불편하죠. 매번 이렇게 하기가. 근데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를 캔 DBC에 작성을 한 다음에 캔 DBC를 캔으로 임포트하면 이런 거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캔 DBC를 임포트하면 이제 아이디가 444면 메시지 이름도 이렇게 자동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제어기가 보냈는지도 보여주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시그널 값도 파싱을 해서 몇 볼트인지, 그 남은 전류가 몇 %인지 이런 식으로 딱 보여준다는 거죠.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캐노를 사용할 때 캔 DBC는 거의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거의 필수로 사용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캔 DBC에 대해 설명을 이제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분석해서 보여주는 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메시지를 전송을 할 때도 이 DBC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 DBC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좀 기능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강의에서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캔 DBC가 뭔지 좀 알아봤고, 상세한 이야기는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